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의 큰형님이 계시죠. 상록수역은 순전히 안산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부찬남입니다. 오늘은 GTX C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요즘 정말 핫한 GTX C 노선의 이제 추가 가능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처음 제안서에 이제 왕십리랑 인덕원을 말했죠. 추가로 얘기 나오는 의왕역과 상록수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건설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GTX C 노선을 건설하고 40년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뭐 지자체의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 관점에서 GTX C 노선 추가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GTX C 노선에 이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 그 다음 GS건설, 그 다음 포스코건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제안한 두 개의 역이 이제 왕십리역과 인덕원, 그 다음 이제 GS건설이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그 다음 의왕역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건설이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추가한 거죠. 모두 다 추가해서 아마 상록수역에 사시는 분들은 포스코건설이 이제 협상자가 되기를 바랬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제 우선 협상자라는 말은 국토부에서 현대건설이랑 얘기를 해보고 현대건설이 오케이 하면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대건설이 GTX C 노선을 건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현대건설이 왕십리랑 인덕원만 얘기했는지, 그 다음 나머지 의왕역과 상록수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히 저희가 조건을 알아야 돼요. 조건을. 이 조건은 뭐냐면 이제 이게 국토부 홈페이지인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GTX 신호선 시설사업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가 신설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사업 기본 계획서를 열어보면 엄청 내용이 많은데 그 나머지 내용은 솔직히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고, 저희한테 딱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제 추가 정차역이죠. 추가역. 추가역을 이제 어떤 조건으로 추가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 부분만 제가 발췌해 왔는데 보시면 총 사업비가 4조 4천억 정도 돼요. 이 중에서 보시면 총 2조 원이 건설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총 사업비가 4조 4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2조만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2조 4천억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너네한테 운영 기간, 즉 이제 40년 동안 이 GTX 신호선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로 너네가 이제 충당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실제 이제 현대건설이 GTX C 노선을 짓고 그 GTX C 노선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이 무조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사업가 마인드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서 역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을 추가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총 사업비 4조 4천억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에요. 뭐 단순히 계산해보면 8,800억, 8,8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추가역은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80km 이상. 그러니까 이게 평균 속도가 아니라 표정 속도예요. 표정 속도가 80km 이상이 되도록 열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GTX C 노선이 여기 덕정에서부터 여기 수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수원이랑 덕정에서 청량리랑 삼성까지 30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역을 뭐 추가를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덕정에서 출발해서 삼성까지 30분 와야 되고, 여기도 뭐 3개를 추가해도 상관없지만 수원역에서 청량리나 삼성까지 30분 이내로 와라는 거죠. 그리고 이 GTX가 핫한 이유가 뭐냐면 이 30분이에요. 30분. 특히 이 먼 곳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에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혁명이죠. 교통혁명이기 때문에 이 GTX 노선이 들어오는 역이 어떻게 보면 입지가 상승하고 이제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입지죠. 어떻게 보면 이 입지가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기존 이 덕정이나 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조건이 3개 이하로 계획되어야 된다요. 그러니까 즉 역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4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까지는 추가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국토부가 조건을 또 건 게 뭐냐면 안산선을 회차에 활용할 경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 그러니까 표정속도 80km도 필요 없고 추가 정거장 뭐 30분 이내로 가는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 이 3개 조건에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을 주면서 웬만하면 추가를 해란 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상록수 쪽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거의 제가 알기로 상록수 근처의 아파트 값이 이걸 기점으로 2배가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이제 사업자들한테 사업 제안서를 내라고 한 거죠. 자, 이걸 정리해보면 우선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GTX C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건설을 하고 40년 동안 이 GTX C 노선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사이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 총 사업비가 4조 4천억인데 2조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40년 동안 2조 4천억 이상의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면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죠. 이제 정거장 추가 조건을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즉 8,8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을 추가 가능하다. 그다음 두 번째가 건설 보조금 지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추가하는 역은 모두 너 돈으로 하라 이거죠. 모든 추가 자금은 시행사에서 부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이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역을 추가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표정속도 80km 이상인데, 이거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뭐 왕십리, 청량리, 뭐 의왕, 상록수 이거를 다 추가해도 80km는 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조건이 80km 이상이고, 네 번째가 이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이랑 청량리까지 30분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요것도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대부분 역을 다 추가한다고 해도 30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크게 별로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뭐 역 3개 추가란 거죠. 역 3개 추가란 거고, 여섯 번째가 안산선은 이 위에 조건 다 필요 없으니까 뭐 추가하려면 추가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격적인 조건을 주면서 추가를 하라고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현재 아시겠지만 왕십리랑 인덕원선만 제안을 했어요. 한마디로 상록수는 빠진 거죠. 상록수를 포함한 건설사는 포스코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GTX C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어떤 역을 추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왕십리역부터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뉴스 기사를 발췌한 건데,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추가하는데 건설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3,100억 정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8,800억에서 거의 한 40% 정도의 재원을 쓰는 거죠. 이 40%의 재원을 쓰면서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왕십리역을 추가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단순하게 우선 왕십리역을 신설할 경우 GTX C 이용객이 하루에 7만 명이 늘어난대요. 7만 명. 약 7만 명이 늘어나는데, 요거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왕십리역인데 몇 호선이 지나가냐면 여기 2호선과 5호선, 그 다음 여기 수인분당선, 그 다음 경의중앙선,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2개의 노선이 뭐냐면 이 2호선과 5호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광화문과 을지로, 총각 이쪽과 여의도, 그다음 강남이죠. 근데 우리가 왕십리 쪽에 역을 추가하게 되면 이 종로와 종각 쪽이죠. 이 종로와 종각 쪽에 5호선과 2호선이 들어가요. 5호선이 광화문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2호선 을지로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십리역에 신설을 하게 되면 이 환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죠. 추가적으로 5호선이 여의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저 위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왕십리로 와서 5호선을 타고 여의도로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왕십리역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종각이랑 광화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여의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엄청 우수한 거죠. 이게 다시 돌아와서 우선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선 GTX C 노선의 기본 요금이 2,700원이에요. 기본 요금 2,700원을 기준으로 아까 뉴스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추가 이용객이 한 7만 명 정도라고 해요. 추가 이용객이 7만 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1년 추가 수익이 얼마냐면 약 700억이에요. 1년에 약 700억이고 이걸 40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 치면 2조 8천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총 2조 4천억을 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왕십리역 하나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까지 다 뽑을 수 있는 거죠. 이 왕십리가 추가를 하는데 3천억이 들지언정 이 수익성이 1년에 약 700억씩 나다 보니까 4년이면 건설비를 뽑고 나머지 36년은 순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수익률로만 따지면 3천억 투자해서 3조기 때문에 10배인 거죠. 10배. 이거는 추가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왕십리역은 제가 볼 때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기본 계획서에도 넣어놨고 사업성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왕십리역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덕원역을 살펴보실 건데요. 우선 인덕원역은 지금 현재는 4호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인덕원역이 왜 자꾸 거론이 되냐면 인덕원역에 어떤 역이 또 들어오냐면 인덕원 동탄선과 월곡 판교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4호선 플러스 이제 인덕원 동탄선 그러니까 월판선이라고 하죠. 월판선 플러스 GTX까지 들어오면 이게 4개의 역사가 되는 거죠. 4개의 교차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역을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도 역을 추가할 때 많은 역들이 지나가면 어쨌든 환승하는 인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인덕원역도 거의 추가에 확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GTX C 노선이 특정역이 어디냐면 과천역이에요. 과천역과 여기 보이시는 금정역이죠. 금정역인데 실제 이 사이 인덕원역에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시로 날라야 되는데 이 역간 거리가 짧으면 지하철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실제 거리를 재보면 과천역에서 인덕역까지는 2.7km밖에 안 돼요. 2.7km면 뭐 지하철 한정거장이죠. 실제로 여기 4호선도 한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정역까지도 우선 직선거리긴 한데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4km. 한 4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간 거리가 너무 짧다. 그 다음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여기 기존에 월판선이랑 인덕원 동탄선이 만들어져 있던 역이 아니라 이것도 신설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인 이제 지하철인데 기존에 신설이 돼 있는 역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GTX를 어쨌든 설계를 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월판선과 인덕원선을 고려해서 GTX 선까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 난이도가 높다. 이게 난이도가 높다일 뿐이지 불가능하다는 아니거든요. 불가능하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또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 모토가 이제 원래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정주영 회장님 모토가 다들 아시는 해봤냐? 그거죠. 해봤냐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저도 현대건설이랑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난이도 있는 거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하지만 무조건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덕원선을 넣은 이유는 단 하나죠. 총 4개의 지하철의 교차점이다. 그러니까 4개 지하철의 교차점이다 보니까 환승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승객이 많으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사업자잖아요. 저희가 이 GTX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역이 지나가는 곳은 솔직히 넣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인덕원역도 특별한 사정이 없지 않는 한 추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의학역이죠.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왕십리역이랑 인덕원역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의학역이랑 상록수역이 추가되냐 안 되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그 GTX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의학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이쪽이에요. 의학역인데 첫 번째로 의학역 인구를 보면 2015년에 가장 저점을 찍었고 이제 갈수록 늘어나서
이게 부곡동이죠. 제가 부곡동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는 곳이 부곡동이에요. 여기 부곡동. 실제 의학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부곡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늘어났죠. 그리고 의학역 옆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 보시면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의학역 같은 경우는 건설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여기 보시면 의학역 같은 경우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장점이 보시면 환승 가능함으로 편리성도 좋아지고, 우선 수원역이랑 금정역 사이에 이제 역간 거리도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고 주변에 이제 일자리도 많다는 거죠. 일자리도 많다는 거고, 그 다음 추가 신설하는 그 사업비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추가 사업비가 53억밖에 안 들어요. 아까 왕십리가 얼마라고 했죠? 왕십리가 3천억이라고 했잖아요. 왕십리가 3천억이고 인덕원이 700억 정도 돼요. 거의 뭐 반의 반도 아니죠. 53억 정도면. 근데 이 53억도 의왕시에서 다 제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경제성 높고 역간거리 충분하고 사람도 많다. 그 다음 이제 이용 사업비도 낮고 민원 발생도 없다. 왜냐면 모두 다 원하고 있죠. 그 다음 의왕역에 주박시설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공사 기간도 1년이면 충분하대요. 왜냐면 자, 그리고 지도로 보시면 여기 금정역이죠. 여기 금정역이고 여기 GTX-C 이제 종점이 수원역이에요. 수원역이라서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역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게 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분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 통과하는 것보다 여기 한번 세워 달라는 거예요. 한번 세우고, 실제 여기는 지도로만 보셔도 알겠지만 이쪽에 열차 공간이 많아요. 열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역만 조금 늘리는 거죠. 이게 대충 예상을 해보면 GTX를 탈 수 있게 이쪽에만 살짝 늘리는 비용이에요. 그 50억이. 이게 한 53억 정도가 든다는 거죠. 이거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의왕역도 추가해달라 라는 게 이제 의왕시의 의견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어차피 지나가는 거리고 주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한데, 도대체 현대건설은 왜 의왕역을 추가 안 했나를 생각해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사업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의왕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까 지도로 보시면 실제 여기 그 의왕 쪽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의왕역에 사시는 분들이 평소에 GTX를 타고 서울이나 수원 쪽으로 출퇴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을 추가하고 뭐 위험성 없고 돈이 얼마 들지 않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역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운영비가 들죠. 이에 대한 운영비가 드는데 운영비도 들고 유지보수비도 들고 이게 은근히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 비용 대비 여기 의왕역에서 실제 GTX를 사용하는 인원은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현대건설이. 실제 제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말용이죠. 주말에 이제 서울을 놀러 가거나 뭐 수원은 솔직히 여기 1호선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을 안 할 거예요. 보통 서울을 가기 위해서 이용을 할 텐데 이 주말용 인원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죠. 이 인원이 이 역을 추가함으로 인한 이 유지보수 비용을 능가할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추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이유가 좀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판단은 현대로템이나 뭐 이쪽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매일매일 GTX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 다음 역을 추가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증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사업계획서에서는 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맹점이 있죠. 이게 맹점이 뭐냐면 우선 다들 아셔야 될 게 현대건설은 어디 소속이냐면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의왕역에 뭐가 있다고 했죠?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어요. 의왕연구소. 의왕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님이 현대건설에 추가해라 하면 추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GTX 신호선이 삼성역을 거치잖아요. 이 삼성역에 현대자동차 그룹 GBC가 들어와요. 이 GBC가 뭐냐면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거기 한전부지를 샀잖아요. 한전부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지가 원래 한전 부지였어요. 이게 몇 년 전이죠? 한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이 10조를 주고 샀죠, 10조. 10조를 주고 이 땅을 매입했어요. 이 땅을 왜 매입했냐면,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이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자동차 연구소도 의왕에 있고, 남양에 있고, 그 다음, 현대건설은 종로에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가 다 떨어져 있어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 입장에서는 한 군데 다 모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모으는 장소를 삼성역 여기 한전 부지를 택한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거기 영통에 다 모여 있잖아요. 이제 현대자동차도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로 시행하는 줄 알았는데 우선 아직까지는 시행 안 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또 번외 얘기긴 한데, 여기 GBC 타워를 이제 여기 롯데타워보다 뭐 더 높게 짓느냐 아니면 좀 더 낮춰서 또 두 개 동으로 나누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롯데타워만큼 높은 매머드급의 건물이 들어올 거다. 그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 그룹사 거의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일로 모이기 때문에 건물이 만들어지면 여기로 들어오는 근무자만 해도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이에요. 그 다음 플러스 현대자동차 그룹사죠. 돈 잘 버시는 사람들이 2, 3만 명이 한 번에 GBC 센터 삼성역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이고, 이 GTX C 노선이 이제 삼성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 입장에서도 이 의왕역 같은 경우는 추가로 신설을 하면 좋기 때문에 아마 가장 추가하기 때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왕역은 제가 볼 때는 추가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의왕시의 적극적인 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추가를 안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왕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추가는 안 됐지만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역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록수역인데요. 우선 상록수 이쪽 안산선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엄청난 특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다 배제해 준 거죠. 그러니까 3개 역에도 포함 안 되고, 표정속도 80km도 상관없고, 그 다음 30분 이내도 안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상세해 줄 테니까 거의 뭐 추가를 해라 라는 식의 동료인 거죠. 근데 현대건설은 상록수역을 뺐어요. 이 뺀 이유가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 있는데, 이 뉴스 기사를 볼 게 아니라,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상록수역이고 이제 여기가 금정역인데, 실제 이거를 뽑는다면 이제 금정역에서 이렇게 뽑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업자 입장으로 또 다가가야 돼요. 실제로 이 역을 뭐 추가하는 비용은 우선 2천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이제 2천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안산시에서 대부분 이거를 뭐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부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보수, 상록수역에서 GTX를 이용하는 인원이 이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보다 더 높을 건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상록수역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쪽 공단에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솔직히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록수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실제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도 대부분 여기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이 살 위치지, 서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록수역에 산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은 우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서울 근무할 때 상록수역에 사신다는 분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실제 여기 상록수역을 모든 재원을 지원받아서 이걸 짓는 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이걸 역을 추가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실제 매일 이 열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만한 매일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상록수역도 제외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게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GTX C 노선의 핵심은 운영권이에요, 운영권. 총 사업비 4조 4천억인데 2조만 지원해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조 4천억은 40년 동안 이걸 운영하면서 메꿔야 되는 돈인데, 만약 상록수역을 추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감으로써 만약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추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 이거는 귀찮고 관리하기만 힘들 뿐
수익이 안 나는 역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종합해보면 우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어요. 표정속도 필요 없고 청량리 30분도 필요 없고 추가 정거장 제한도 필요 없다 라고 했지만 우선 그 현대건설 입장은 사업성이 없다. 실제 이제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 GTX를 매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여기도 주말용 GTX죠. 주말용 GTX고 그 다음에 이제 역을 추가하면 들어가는 이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꽤 많이 들어요. 이게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 수익성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선 현대건설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뉴스 기사를 보시면 우선 포기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우선 안산시에서 모든 재정을 지원한다면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아까 뉴스 기사를 보시면 또 업계 관계자는 설치 여부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하지만 추가 설치를 하려면 안산시의 재원 분담 의사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내 돈 들여가면서 역을 설치하기 싫다는 거죠. 단순히 얘기하면. 그다음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했던 그런 요 유지 보수 관리 비용 때문에 만약 이거를 추가하는 걸 망설이고 있다면 지하철은 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운용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아직 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얼마 나올지를 모르고 우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지고 가기 싫단 거예요, 현대건설은. 근데 이 리스크를 줄여주면 여기 추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이제 안산시는 모든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고려할 수 있음. 그러니까 역을 짓는 2천억을 시에서 다 부담하고 플러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유지보수 관리 비용까지 일부 전액은 안 되겠죠, 당연히. 일부든 어쨌든 전액이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고 일부 지원을 해준다면 제가 볼 때 상록수역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산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현대건설은 뭐 따로 특별히 손해도 없고 특별히 추가해야 될 뭐 고려성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안 좋은 점들을 이제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상록수역도 충분히 역을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안산시의 재량이 달렸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 정리를 하면 우선 지하철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맞아요. 진짜 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가로 하면 이용객은 늘어날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특히 환승구간 이것 때문에 어쨌든 왕십리랑 인덕원역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선 왕십리역 사업비는 가장 많이 들어요. 사업비는 가장 많이 들지만 40년간 운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십리역은 무조건 추가된다. 제가 사업자라도 추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인덕원역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금정역이랑 과천역 사이가 짧아서 조금 GTX 취지에는 안 맞긴 하지만 여기도 나중에 충분히 4호선, 월판선, 인덕원 동탄선, GTX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남부 쪽 인원들을 많이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수익성이 높다. 그 다음 730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금액이죠. 그 추가 금액이 한 10%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변수가 그 건설 난이도가 높다. 근데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역도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무조건 추가할 것 같아요. 저라도 추가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역은 무조건 추가가 될 것이다. 그다음 나머지 요 두 개죠. 나머지 두 개는 우선 의왕역. 의왕역은 추가하기에 가장 조건이 좋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역간 거리도 충분하고 의왕시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하고 공사 난이도도 낮고 근데 사업성이 안 좋아서 뺐다. 하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의 큰형님이 계시죠. 큰형님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큰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가될 것 같아요. 그 GBC와의 연계성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또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티나잖아요. 이게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인 건 다들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는 거죠. 이게 어쨌든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인데 거기 여기 의학연구소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 의학연구소가 있는 의학역을 넣으면 약간 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뺐다가 나중에 추가를 하는 형식으로 가면 좀 더 보기가 좋지 않나. 왜냐면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모양새도 좋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왕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추가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록수역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진짜 순전히 안산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여긴 솔직히 현대건설은 제가 볼 때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고려를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순전히 안산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2천억을 다 부담하고 플러스 유지보수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솔직히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상록수역을 고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성 때문에 고려를 안 했는데 그렇게 모든 걸 지원을 해준다면 고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이제 안산시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상록수역 근처에 아파트를 최근에 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 민원을 넣든지 아니면 이제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C노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나중에 이 지하철 노선 라인별로 이제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랑 그다음 아직 저평가된 지역 그런 곳들을 찾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